자, 여론조사 시간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기다리시는데 먼저 말씀드려요. 민주당이 지는 지역구도 간혹 나와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당 후보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쪽 분들이 투표를 포기하실까 봐 박빙이거나 이기고 있는 것만 소개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원도로 먼저 갈게요. 강원도는 지금 K스탯 리서치가 KBS 춘천, MBC 강원, 그러니까 MBC 강원이라는 게 춘천 MBC, 원주 MBC, MBC 강원 영동 또 강원 민방 있죠. G1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500명 한 건데요. 강원 원주 을 민주당 송기현 47, 국민의힘 김완섭 40. 내가 봤을 때는 강원도는 21대만큼 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저 분위기를 보면. 네. 8석 중에 한 3석, 4석은 민주당이 가져온다. 송기현 의원이 국민의힘의 김완섭을 이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에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네. KBS, MBC 강원 3사, 그 G1, 강원일보, 강원 도민일보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46, 국민의힘의 김혜란 후보가 41.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새로운 미래도 있고.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선 전화 면접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화 면접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민주당 후보가 더 나올 거를 계산을 하십시오. 안심번호 자동응답이 가장 정확하다고요. 네. 전화 면접으로 낮에만 하면은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나온다는 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포인트 차이 나지만 실제로는 선거에서는 저보다 더 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자, 다음 강원 원주시 갑입니다. 원창묵 후보 44. 국민의힘의 박정아 41. 여기도 완전 박빙이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근데 재밌는 게 저 강원도 지역은 지지 정당을 물어보면 대부분 국민의힘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인물을 넣고 물어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원도에서 확실히 이기고 있는 곳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저 이제 부승찬 후보 거는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기고는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랑 다르게 박빙이잖아요. 네. 한 3포인트 정도 박빙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거는 미디어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건데 무선 ARS에 유선 AR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네. 이건 일부러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유선이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가 지금도 나온다는 게 난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부승찬 후보가 지금 박빙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긴 한데 이 여론조사는 놀랍게도 유선 ARS가 있어요. 유선 ARS. 그러니까 이제 그 부승찬 후보한테 열심히 하라고 미디어 리서치가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인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들이 월등히 앞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인 이유를 저는 유선 A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용인의 용인 갑 이상식 후보. 여기가 이상식 후보가 관심 포인트가 아니고 이원모가 관심 포인트여서 네. 지금 여론조사가 10개 더 넘게 나왔어요. 우리 양향자도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까? 아, 그랬네. 사람 몰랐네. 나쁘네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향자 누나는 완주할지 안 할지도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상식 후보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10번 이상 나오는데 아, 진짜 이번에 그 기대됩니다. 그래프를 쭉 보시면 저 여론조사 중간중간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대부분 저렇게 갑니다. 이원모가 이상식을 잡지를 못하는 이 결과는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24일부터 25일까지 무선 ARS, 무선 전화번호 가상번호로 600명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이 더 재밌어요. 세종시 갑인데 아우,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지금 그 공천 취소된 이영선 후보가 52.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천 취소되는 그 시점이 한 여론조사예요. 김종민 5.7. 아휴. 오늘 김종민이 드디어 파란색 넥타이를 새로운 미래 색깔 말고 네. 민주당의 그 좀 진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 탈당해야죠 이제. 네.
기대합니다. 자, TJB 대전 방송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23일과 24일 양일간 무선 ARS 500명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은 뭐 조상이 몇 자리를 잘 썼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 결과가 됐으면은 그 민주당 당원들한테 입으로 사과할 게 아니라 맞아요. 머리를 찢든지 맞아요. 큰 절을 하든지 뭔가 탈당하든지 절을 둘다 탈당을 하든지, 하든지 둘 진짜 다. 제대로 뭔가 자, 해야 이럴 때 돼요. 소통하는 방송 새날에서 네. 댓글창에 여러분 그냥 숫자로 투표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 네. 투표 한번 만들어봐요. 네. 즉석 투표를 한번 만들어 볼 김종민 텐데. 그 인터뷰. 그러니까 김종민 당선 돼야 된다. 음. 아니면 국민의힘 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예시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문을. 저는 정말 혀를 씹는 심정으로 김종민한테 표를 줍니다. 네. 자, 곧 투표가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투표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지금 1번 치라는 이야기 아니야. 아예 투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뿌려볼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야, 김종민 5.7. 그러니까 아이 세상에. 그러니까 김종민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만들어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다 하는 이야기 있는데 한 적이 있잖아요. 자, 투표 올라왔어요. 세종갑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들이 김종민 당선시켜야 된다. 국민의힘 유재화를 당선시켜야 된다. 둘 중에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겁나 궁금하구만.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래도 정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 진짜. 지금 투표 포기했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아니지. 표를 주는 거예요. 김종민이 이재명을 살립니까? 아니 유재환은 안 살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왜냐하면 나는요 성격상 여러분들이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하는데 나는 민주당 말고 찍어본 당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옛날에 네. 정의당한테 민주노동당 표도 안 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상 조국 혁신당이 잘 나가면 나는 민주당 찍을 사람이야 원래. 네. 그러니까 그 더민주 비례 거기를 찍을 사람인 거라고. 네. 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회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민주당이 2번일 때 2번만 찍었었고. 근데 여기서 누구를 찍으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국민의힘을 찍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김종민은 괜찮아? 그래도 한때 식구였잖아요. 자, 지금 벌써 2,000명 넘게 투표하고 계시는데 투표를 해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씨. 자, 야 김종민 정말 지금 현재 김종민 87%, 국민의힘 유재화 13% 이렇게 나오고 김종민은 있습니다. 탈당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못 듣고다. 모두 끄덕. 나 씨. 야. 자, 넘어가시고요. 결과는 궁금하신 분들은 투표 한번 하세요. 누구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의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투표 포기. 다시 할까요? 하지 마. 자, 쉽지 않아요. 배신자라는 건 역사적으로 일본 놈보다 친일파가 더 싫은 거예요. 네. 자, 홍성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민주당이 엄청난 험지죠, 지금. 저게 진짜 엄청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강승규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시계를 10,000개 이상 부렸다라고 하는 수석일 때. 그리고 그 선거 운동도 굉장히 일찍부터 했고 많이 불법도 저질러서 말이 많아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개박빙 상태. 그러니까 원래 양승조 후보가 천안 쪽에 그쵸.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말 한마디 홍성으로 가주십시오 하니까 정말 대꾸 한마디 없이 오케이 콜 나 간다 하고 바로 간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그러니까 양승조 후보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홍성 예선에 지인 있으신 분들은 진짜 투표 독려 좀 해주세요. 0.2% 진짜 3표가 부족합니다. 지난 선거는 어땠을까요? 봐봐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별명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이번에 출마 못한 홍문표 사선 의원인가 그래요, 저 양반. 그때 53.95.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가 44.48 했던 곳인데 민주당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홍성 예산에서 국회의원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자민련 후신들이었거든요. 네. 그 대부분 김종필
파 이런 사람들이 했던 곳이고 이제 나중에 합당하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도의 거물이 내려가니까 해볼 만한 지역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공천 잘했죠. 당연히 당선되는 건 말고 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딱 당선되면은 좀 말이 좀 약간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승조는 대선 주자급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청도를 네. 대표하는 대선 주자급 되는 거예요. 자, 이 결과는 TJB 대전방송 충청투데이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무선 100% ARS로 510명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의 박정현 최고가 나간 대전 대덕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또 민주당 탈당한 박영순입니다. 이 비하인드는 그런 게 있어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로 올리니까 저 박영순하고 윤영찬이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왜냐하면 대덕구청장이어서 박정현 최고위원은 선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고위를 올리면 어떡하냐 해서 저 박영순하고 윤영찬이 두 명이 정확하게 이낙연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윤영찬이 지도부에 엄청 항의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박영순이 지금 민주당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니까 4.6 나오잖아요. 똑같아. 조응천, 박영순, 서울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까투리지만 맞아. 민주당 간판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야죠. 자, 다음에 서울 송파병, 송파 이제 오랜만에 여론조사 하나 나오네요. 자, 남인순 후보가 김근식 후보를 45.7 대 39.2로 앞서고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것도 500명짜리고요. 한번 남인순 후보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김근식은 종편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민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 김근식 별명이 근시가 하잖아요. 네. 근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서울대라는 근데 거. 이것도 전화 면접이에요. 지금 봤을 때 송파병, 송파을은 가능성 매우 높아요. 송규 변호사하고 배현진 붙는 이거 전화 면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남인순 후보가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것도 어차피 범인이긴 해요. 500명짜리라서. 경남 양산갑이에요. 양산을이 김두관 의원이죠. 양산갑이 우리 당대표랑 이름이 비슷해. 이재영 후보. 근데 상대 그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지금 현재 3선 의원이고 지금 4선째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밖에 차이가 안 예. 나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양산을은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두관 의원하고 그 홍호 김태호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김두관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어. 3선이 예상이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양산갑은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거의 배출 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나선 거예요. 양산갑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달라. 이재영 후보한테. 그래서 지금 열일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그쪽 부울경 쪽에 선거운동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뭐 병광용 후보도 있고 계속 네. 가서 선거운동 해주고 있어요. 저 이재영 씨가 그 김오란 교수의 남편이시네요. 그 코로나 그 시국 때 엄청 큰 활약을 했던 방역기획관으로 청와대에서 엄청 큰 활약을 했었죠. 네. 그래서 부울경 바람 부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 하나 드려볼까요? 문 대통령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 대통령이 정권을 뭐 뺏기기 위한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그걸 갖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전통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김지호 정무부실장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엄청 공을 들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권양훈 여사 그렇고. 그 뭐냐면은 당내에서 뭐 이렇게 뭐 뭘 잘못해서 비판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마치 그 모든 원흉이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했다, 구박했다 이렇게까지 가요. 우리 선거에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명문 정당 유지하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임종석이 선거운동에 직함 없이 백의종군 하겠다고 지금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과정들이 있고 친문 친명 서로 갈라치기 하려고 하잖아요. 민주당한테 도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든 논리는 또 하나예요.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게 문재인 아니냐. 왜 그때 검찰총장이 임명했냐. 왜 그때 파면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하지 않았. 다 이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때 그걸 다른 판단을 안 했느냐. 이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잘한 것도 많이 있고 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쯤 그거를 외치는 사람들 상당수는 갈라치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도움 안 된다는 거죠. 잘하면 생각해 봅시다. 흠 잡아가지고 마치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홈뭘 사법 리스크 하면서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저는 최소한 우리 편들은 장점만 보기로 했다. 가짜뉴스 좀 돌리지 마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또 어떤 놈들은 있잖아 뉴스공장하고 새날을 막 공격해요. 이쪽 진영이라면서. 그게 도움 돼요? 단점만 봐서? 최소한 새날을 공격하려면은 새날 유튜브 와가지고 새날 유튜브 썸네일만 봐. 방송 안 듣는 거 아니까. 그러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뭉쳐야 될 땐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이제 그런 기류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각 그 진보 커뮤니티더라도 진보의 일베라고 불리우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정 유튜브만 욕을 하는 계정을 찾아서 봤더니 하루에 글을 30-40개씩 올리면서 그 가짜뉴스를 올리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자제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게 있잖아요. 진짜 무당 유튜버 이런 거 말고 이야기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조국 장관 막 기지개 켜고 나올 때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의 조국 장관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조국으로 같이 가야 된다 했을 때 댓글창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조국 심판론으로 가서 안 된다. 이거 주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정무적으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이 안 들어오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봤던 측면 존중. 근데 윤석열 심판 여론이 이렇게 클 줄을 몰랐던 거죠. 두 번째, 잘 생각해봐요. 그때 나는 조국 장관이 민주당 들어와서 포스트 2개 기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댓글 어떻게 달았어요, 여러분들? 조국 나오면 무조건 조국 심판 선거 돼서 안 된다. 그거 주장했던 놈들이 있잖아. 있죠. 두 번째, 병립형, 연동형. 민주당이 막 단독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니까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준연동형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병립형은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고립된다. 진보 블록 내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연동형으로 가니까 민주당한테는 의석이 조금 더 손해보는 측면이 있지. 근데 지역구에서 대부분 다 단일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역구가 저번보다 더 많이 나올 거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대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 가면. 이재명 대표는 진보의 모든 걸 통폐합해서 단일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정의당 이번에 의석 하나 얻기 힘들 거예요. 그럼 정의당 대선 후보 이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뭐 새진보연합 안에 뭐 기본소득당이나 뭐 사회당이나 아니면 진보당이나 이런 당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고.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플 많이 달았어요. 지금 또 그 분위기를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들이 김호준 방송하고 새날 방송을 고립시키면 뭐가 도움이 되냐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뭐가 이재명한테 도움되는지를 생각할 거 아니야. 계산을 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들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그중에 반은 갈라치기 세력인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해도 바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내 관점에서 당장
달달한 게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게 건강에 좋은지도 생각을 해야지. 새날 방송을 비난하면서 썸네일도 안 보고 비난하고 자빠져 있으면 되냐고. 난 그건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들 진보 아닌 거예요. 내가 전에도 계속 말했지. 새날은 전방이니까 그렇다 치자. 어떻게 김어준을 비난합니까? 방송이 현상인데 어떤 사람 인터뷰도 못해요? 그게 입틀막이지? 사람들 못돼가지고 정말 한만 더 그런 댓글 달아봐. 내가 그런까지 세웠어요. 가짜 뉴스를 당연하다는 듯이 살포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그래놓고 조정문 욕할 수 있나? 여기까지 하시고요.